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작품 김혜란 선생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깔끔하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풀텍스트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으니까는 거기를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품도 아니고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이런 겁니다. 김연아 소설의 특징은 이겁니다. 다양한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거나 뭐라 그래야 되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가의 상상력에다가 이제 뭐가 더해지냐면 유머 감각을 더해서 이제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이제 많이 그리고 있죠. 그러면서 뒤에 가서 얘기할까요? 자, 나는 편의점에 간답니다. 이거를 읽으시면서 잠깐만요. 됐다. 읽으시면서 먼저 이제 그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편의점이냐라는 겁니다. 왜 편의점일까? 동네 슈퍼죠. 동네 슈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멍가게 또는 단골가게. 이게 아니고 편의점일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갑니까? 편의점을 갑니까? 아니면 동네 슈퍼? 아니면 마트? 어디를 가는지, 거기서 무엇을 느끼는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특히 일본이죠. 전 세계에서 편의점이 제일 많다는 일본. 근데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만만치 않게 전 세계에서 편의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 편의점에서 우리가 어떤 소통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동네 슈퍼에서 우리는 어떤 서사,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는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가 있죠. 우리 학교만 해도 지금 편의점이 몇 개지? 인문대도 있고요, 공대도 있죠. 등등 꽤나 많죠. 기숙사에도 있고. 근데 브랜드가 다 다르죠. 이 다른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대 도시에서 우리는 어떤 소통의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나는 편의점에 간다. 편의점의 서사는 이렇게 돼 있죠. 세 개의 편의점이 나타나고 한 개의 포장마차가 나옵니다.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이 편의점 업주나 아니면은 종업원 알바죠. 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대학생인 나는요. 처음에는 어디 갔냐면 동네 슈퍼를 갑니다. 동네 슈퍼를 가는데, 이 동네 슈퍼라고 하는 데가 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고 알다시피 오고 가는 대화가 있죠. 그래서 항상 사장님은 알죠. 이제 슈퍼를 가면 저 사람은 몇 동 몇 호에 사는 사람이고 어디 사는 사람이고 혼자 살고 뭐를 자주 사간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항상
우리에게 뭐를 걸어옵니까? 이제 대화를 걸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의미를 굳이 두자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학생인 나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나에게 걸어오는 이야기에 부담감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그 대화에 참여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 대화에 참여하기는 싫은데,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둘러대거나 하다가 결국은 그 슈퍼를 안 갑니다. 동네 슈퍼를 안 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편의점으로 가는 거죠. 이제 큐마트라는 편의점을 단골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큐마트라는 동네 슈퍼를 갔다가 동네 마트 이제 가다가 또는 이제 나에게 주로 말을 걸어오는 편의점에는 안 가다가 이제 큐마트라는 곳을 단골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편한 거예요. 왜 편하느냐? 나에게 이제 사소한 이야기들을 안 물어보는 거죠.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에 사느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해서 결국은 큐마트라는 곳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큐마트라는 공간은 우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수업과 연관시켜 보면 소통 부재의 공간이 되거든요. 왜? 그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물건 사고 돈 주고 하면 끝나는 공간이죠. 나는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향하면 계산대에서는 바코드를 찍고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고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런 소통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또는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죠. 이제 이 이후에 우리들은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두 개의 에피소드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가 동생이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가면 집 열쇠를 동생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생에게 어떻게 열쇠를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럼 큐마트에 가면 단골이기 때문에 우리 집 열쇠를 맡아줄 수가 있을까요? 거기서는 이 큐마트에서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대화를 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교통사고를 목격하면서 이제 이 교통사고를 내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상 깊은 장면으로 가볼게요. 혹시 이게 우리들의 역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아닐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떡볶이를 사러 포장마차에 갔다. 그날은 노모 아들이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회사하게 생겼으나 촌스러운 사람이었다. 못난이 만두에 떡볶이 국물을 묻히던 그는 내가 과거 세븐일레븐의 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어눌하게 물어왔다. 이거죠. 그 포장마차를 갔는데 포장마차의 주인, 사장의 아들이 나에게 이것저것을 물어온 겁니다. 과거에 세븐일레븐 사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나는 이제 현대인이고 나라는 사람이 느끼는 거 어떤 느낌을 들었을까요? 세븐일레븐을 안 가게 된 이유는 그거죠. 자꾸만 사장이 시시콜콜하게 나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포장마차도 또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노모가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덤을 주기 위하여 상체를 내 앞으로 기울였다. 나는 그의 상체가 제자리 돌아갈 때지 숨을 먹고 있었다. 왜 숨을 먹고 있었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뭐가 답답한 겁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소통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포장마차 사장의 노모의 아들은 나에게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덤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대학생인 나는 소통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문과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국문과 나오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는 나에게 소통은 진심으로 다가오는 소통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학자가 되기도 하고요. 기자가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이거죠. 정성은 없으나 악의도 없는 그런 말투였다. 즉 여기서는 하나죠. 소통 의지가 없는 말입니다. 나 떡볶이 먹기 가면 냅둬요 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얼굴이 흐려졌다.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대학 나왔어요. 편하게 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는 이런 거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이 어색한 침묵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역시 소통이 안 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는 포장마차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포장마차에 안 갔겠습니까? 이제 거부하는 거죠. 소통을 하지 않겠다. 어떤 집단과 집단이 있더라도 그 집단에서 나는 좀 벗어난 상황에서 쳐다보겠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소통을 거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장마차도 안 가고 세븐일레븐도 안 가게 되는 납니다. 포장마차도 안 가고 세븐일레븐도 안 가고 이제 저는 새로운 편의점. 큐마트에 갑니다. 여기서는 그 누구도 나에게 흔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섭을 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고요.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건성이나 아니면 건성으로나 아니면 거짓말로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가장 큰 착각은 푸른 조끼의 청년과 사적인 말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사생활이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 데 있었다. 내가 아는 한 큐마트는 어서오세요와 감사합니다의 세계였다. 즉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은 그가 파는 물건에, 나의 관심은 내가 사는 물건에 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나는 뜻밖의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내 정보들이 그가 들고 있는 바코드 검색기에 찢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컨대 그는 나의 식성을 안다. 생수 중에서 내가 어떤 물을 선호하는지, 요구르트가 딸기 맛인지 사과 맛인지, 쌀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원한다면 내 방의 크기도 추측할 수 있다. 쓰레기 봉투 10리터를 사가는 나는 결코 큰 방에 살고 있을 리가 없다. 이거는 이제 큐마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큐마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큐마트에 대해서 내가 상상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무슨 물건을 사가는데 그 큐마트의 직원이 나의 물건을 통해서 나를 유추하지 않을까. 나의 가족관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햇반을 사가는 여자, 필수품을 스스로 사는 어린 여자, 젓가락 한 개만 가져간 여자는 독신이리라. 나의 고향도 안다. 택배를 붙이러 갔을 때 수수를 받으려고 내 주소를 확인한다. 이게 나의 착각인 겁니다. 내가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사면 그 사람은 알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필요로 하게 된 겁니다. 뭐를? 소통을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나라는 인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할 때입니다. 그날도 이제 부탁할 일이 있어서,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생이 상경을 했는데 동생에게 열쇠를 주기 위해서 맡기기 곳이 필요한 거죠. 그 맡길 곳을 갈 데가 없으니까 큐마트로 상정한 거죠. 그래서 갑니다. 큐마트로 가서 이야기를 하죠.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는데요. 청년, 아르바이트겠죠. 이제 막 먹으려던 도시락에 손을 놓지 않은 채 내게 말했다. 예? 나는 열쇠 이야기를 꺼내 전에 우리의 친밀함을 그에게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친밀함은 역시 뭐겠습니까? 자기만의 생각이겠죠. 저 아시죠? 그는 도시락을 진 채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전 익은 제사는 항상 삼다수랑 디스플러스랑 사갔는데. 청년은 모를 듯한 표정을 짓자 나는 조바심이 났다. 깨끗한 나라 화장지랑 쓰레기 봉투는 꼭 10리터짜리만 사가고 햇반은 흑미밥만 샀는데. 요게 이제 앞에 왔던 내용과 연결되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디랑 연결됩니까? 요 나만의 착각하는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항상 그 마트에서 이런 물건들을 샀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도 나오죠.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그 다음에 삼다수를, 이런 것들을 샀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은 나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지 않았던 큐마트에서 이제 내가 느꼈던 삶의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는 알바생이죠. 양미가 널찍 부리면서 마치 시중에 하룻밤을 보낸 여자를 기억해내려는 듯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삼다수나 디스는 어느 분이나 사가는데요? 라는 겁니다. 즉, 나의 개체는 없어지는 거죠. 나의 개체는 없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소통하려고 했던 모든 장면들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따라서 큐마트에서는 나라는 개체는 포괄적인 인물, 그러니까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 아니고 뭐에 빠져버리냐면 삼다수와 디스플러스를 사가는 인간 중에 하나의 개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소통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대인의 삶의 모습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에 갑니까? 아니면 동네 슈퍼에 갑니까? 편의점에서 친한 사람은, 이야기할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 소통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얘기하죠.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방 열쇠를 전달하기 위해서 편의점 직원, 그러니까 알바생한테 부탁하는 장면이죠. 근데 나는
큐마트에 자주 갑니다만 주인공을 기억 못하죠, 알바생은. 그러면서 손님 죄송합니다만 삼다수나 디스는 누구나 사가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필요 없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 뭐만 디스플러스와 삼다수가 대체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없습니다만 교재는 없습니다만 여고생이 물건 훔치고 도망가다가 차에 치였지만 여고생에게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이제 작가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역시 이제 이 두 번째 사건보다는요. 두 번째 사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만 우리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첫 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는 굉장히 크지 않나. 소통의 부재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져오느냐. 물론 이제 상대방과 이제 소통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편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진짜로 이제 나 자신의 개체 뭐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좀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책에는 교재에는 실려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하지 않는 집입니다. 이것도 조금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이 집에는 얼굴을 모르는 5 여자가 산다. 얼굴을 모른답니다. 5 여자가 사는데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답니다. 그리고 나이도 20대 초반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서로가 모른다는 거죠. 소통 부재입니다. 소통의 부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절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단절은 결국은 이제 삶의 소외를 가져오는 겁니다. 한 명에서 살고 있는 5명인데 5명이나 살고 있는데 서로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변기를 썼다. 물 안 내리고 한 흔적이 있다. 빨래도 보고 음식 냄새도 맡는다. 즉 직접적인 소통이 아닌 간접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5여자 중 4명은 한 명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기척이 난 뒤에도 여자가 자기 들어가 문 닫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린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절대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문 닫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며 가끔 타이밍이 놓쳤을 때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 닫아버린다. 물론 얼굴 없는 사건도 일어난다. 몇 번 방 아가씨가 울었다든지 몇 번 방 아가씨가 세탁기를 쓴 뒤에는 양말 한 짝이 남는다든지 남자를 들인다든지 한 번은 복도에서 술 냄새가 났다. 남자가 현관문을 치는 소동이 있었고 복도 끝방 여자는 울었다. 소음에 내 여자는 참고 있거나 무관심했다. 여자는 과음을 했는지 화장실을 들럭거렸다. 이게 이제 녹화하지 않는 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그죠?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5명이 사는데 혼자 살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앞집, 옆집, 뒷집에 누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혜란 작가의 녹화하지 않는 집. 그래서 삶의 무엇을 소통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 꽉 막혀버린 소통. 그러면서 현대사회를 살아가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하게 보게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장자의 소해체 이야기랑 조금 비슷한데요.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사회의 소통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시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강은교 선생의 숲입니다. 시는 되게 쉬워요. 나무 하나가 흔들린다. 하나가 흔들리면 둘도 흔들리고 둘이 흔들리면 셋도 흔들린다. 이렇게 나무 하나의 꿈은 둘의 꿈이 되고 둘의 꿈은 셋의 꿈이 되고 나무 하나가 고개를 젓는다. 옆에서 둘도 고개를 젓고 셋도 그리고 아무도 없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고개를 젓는다. 이렇게 함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나무도 함께 살고요. 나무가 한 명이란다. 하나의 나무가 흔들리면 다른 하나의 나무도 흔들립니다. 나무 하나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다른 나무도 꿈을 꾸죠. 다른 나무가 고개를 젓으면 다 고개를 젓습니다. 이게 함께라는 겁니다. 이 함께가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은교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통을 하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에 제가 토론방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은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누군지 동물도 좋고요. 사람도 좋고요. 물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군지 생각해보고 이유를 한번 이제 토론방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9주차 문학과 3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